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4일 목요일 2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 나가게 됐고요. 이 단원 전기와 자기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전기의 여러 가지 성질과 그리고 특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찰 전기예요. 일단 마찰 전기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마찰에 의해 물체가 띠는 전기,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와 달리 한 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전기라고도 합니다. 마찰 전기가 생기는 까닭은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시키면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이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의 마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빨대와 이제 털가죽이 있어요. 이제 빨대를 철가죽에 이렇게 문질렀어요.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그렇게 됐더니 이제 빨대와 철가죽 모두 이제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 두 가지 전하들이 있을 텐데, 평소에는 이제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같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0이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해도 0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같은 양 갖고 있게 되면은 중성을 띠게 돼요. 이제 정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두 물체를 비비게 되면은, 마찰시키게 되면은 이제 서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플러스 전하는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움직이게 돼요. 빨대에서 털가죽으로 갈 수도 있고 털가죽에서 빨대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털가죽에서 빨대로 더 많이 이동하나요? 아니면은 빨대에서 털가죽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이 이동하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물체마다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털가죽, 유리병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빨대는 없네. 그러니까 털가죽과 유리를 문질렀다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마이너스 전하가 털가죽에서 유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서 이제 털가죽은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상대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유리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많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명주와 플라스틱을 비볐다. 그렇게 되면은 명주의 그 마이너스 전하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명주는 플러스, 플라스틱은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쉬우신데, 이제 여기서 명주하고 플라스틱하고 이제 비볐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와 명주를 비비게 되면은 마이너스 전하가 유리에서 명주로 이동하게 되면서 유리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명주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무조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명주는 무조건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고, 어떤 두 물체를 마찰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음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찰 전기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대전과 대전체,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플러스 전환이 이동하지 않고 마이너스 전환만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나와 있어요. 이제 보통 물체를 이루는 원자를 보면은 원자 핵과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고 이 주변을 도는 전자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물체 사이에서도 플러스 전하는 이동하지 않지만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 전기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고 스웨터를 벗을 때 찌지직 하는 소리가 나고 비닐랩이 그릇에 달라붙고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다,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두 물체를 비벼서 어떤 건 이제 플러스 전환을 띠고 어떤 건 마이너스 전환을 띠게 됐다, 그렇게 대전이 됐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플러스 전환과 마이너스 전환을 띠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 그 현상 보신 것처럼 뭔가 달라붙고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직한 소리가 나고 이 말은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된 두 물체가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라고 추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냐, 그 힘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은 그 힘이 바로 전기력입니다.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물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에 따라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게 돼요. 두 물체가 같은 전하를 띌 때 플러스 띠거나 마이너스를 띠면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하를 띌 때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위에서 공부한 내용 가지고 여기 개념 쏙쏙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한다. 맞습니다.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 사이에서 원자 핵이 이동한다. 아니라고 했죠. 원자 핵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 그걸 띄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죠. 마이너스 전하를 잃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체는 원래 중성이에요. 0이에요. 이제 0에서 전자를 잃었다. 그러면은 0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자를 잃었다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1이겠죠. 쉽죠. 그리고 좀 더 쉽게는 원자 핵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전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플러스만 남겠죠. 네, 이러한 이유로 틀렸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마찰할 때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괄호 안에 알맞은 말. 마찰 후 플라스틱 막대에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털가죽에 마이너스 전하가 플라스틱 막대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그림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플라스틱 막대에는 전자가 더 많고 털가죽엔 전자가 더 없겠죠.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막대에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양보다 많겠죠.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 후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겠죠.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물체를 마찰했을 때 대전되는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하면 고무풍선과 털가죽처럼 고무풍선은 이제 털가죽이 양전하가 되기 쉽고 고무가 더 음전화 되기 쉬우니까 털가죽의 마이너스 전하가 고무로 이동을 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그러면은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그리고 고무풍선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하면 고무풍선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그리고 위 물체 중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가장 전자를 얻기 쉬운 물체는 플라스틱이겠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위 그거를 봤을 때 전자를 받기만 할 수 있지 주진 못하겠죠. 왜냐면은 플라스틱보다 더 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4번 오른쪽 그림은 플라스틱 빨대 A와 B를 각각 털가죽에 문지른 후 빨대 A에 빨대 B를 가까이 가져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플라스틱 빨대를 털가죽에 문질렀대요. 그러면은 털가죽에 마이너스 전하가 다 이쪽으로 다 와 있겠죠. 그래서 A와 B는 마이너스를 띄겠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은 플라스틱 빨대를 털가죽에 문지르면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여 두 물체가 서로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됐죠.
빨대 A와 B는 서로 같은 전하로 대전되므로 A와 B가 가까워지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5번 볼게요. 실에 매달린 두 대전체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1번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이기 때문에 끌어당겨야 되죠. 2번도 끌어당겨야 되고 3번은 밀어내는 거 맞죠? 4번은 같은 극 끌어당기고 같은 극 밀어내고 5번도 같은 극이기 때문에 밀어내야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밖에 없겠네요. 다음 볼게요. 시간이 이제 다음으로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전기 유도는 이제 마찰 전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는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쉬워요. 원래는 여기 전하를 띠지 않는 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제 균일하게 분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딱 가져다 놨어요. 그럼 전기력에 의해서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걸 끌어당기겠죠? 그러면은 이 중성이었던 물체에서 마이너스 전하가 왼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전하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게 돼요. 이런 게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후에 금속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적혀있죠.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를 보시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 맞죠?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겠대요. 아래 그림 보시면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 막대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고 반대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쉽죠? 그래서 이번 보시면은 대전체와 금속 사이의 전기력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므로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돼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검전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예요. 이제 검전기의 원리는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 금속판과 금속박이 전하를 띠면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도 한번 그 논리를 이해하면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제 보시면은 검전기 보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금속판이 달려 있고 이 금속판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금속으로.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금속박이 또 달려 있어요. 원래는 이 금속박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 이유는 한번 차근차근히 따라가 보면은 원래는 이제 금속판이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돼 있지 않았는데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만약에 가까이 되게 되면은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이 위쪽 가까운 금속판은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고 이 대전체가 먼 쪽은 여기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 금속판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그 눈이 있으면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가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은 금속 이 박도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딱 벌어지게 돼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체가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정기가 필요한 건데 만약에 이제 이 그림처럼 대전체다 라고 하면은 이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대전체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금속박은 벌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면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마이너스 대전체든 플러스 대전체든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은 이 금속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대전체의 전하의 양이 많을 때는 금속박이 많이 벌어질 거고, 대전체의 전하의 양이 적을 때는 금속박이 조금만 벌어지겠죠. 그리고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원래는 검정기가 대전돼 있지 않는 중성의 상태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 검정기 자체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시켜도 돼요. 이제 플러스 전하면은 이 마이너스 전하와 완전 그 과정이 반대겠죠. 어쨌든 검정기를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 검정기가 같은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됐다면은 금속박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같은 전하를 댔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밀어내겠죠. 그러면은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금속박의 전하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전기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금속박이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검정기 마이너스 전하와 다른 전하, 플러스 전하를 갖다 대게 되면은 이제 이 플러스 전하에 의한 전기력으로 전자가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말은 아래쪽에 전하량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검정기가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검정기를 마이너스 전하든 플러스 전하든 대전을 일단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갖다 댔을 때 검정기가 같은 전하였다면은 금속박이 더 멀어지게 되고, 검정기가 다른 전하를 대게 되면은 금속박이 더 오므라든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금속에서의 정전기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 서로 다른 물체끼리 직접 마찰하거나 접촉시키지 않아도 물체가 전하를 띠도록 할 수 있다. 그쵸? 그 마찰 전기처럼 꼭 그렇게 문지르지 않아도 물체가 전하를 띠게 할 수 있죠. 정전기 유도를 통해. 그리고 2번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 대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가 가까운 곳은 마이너스 전하가 아니라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7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A 부분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면 A 쪽은 이제 플러스 전하, B 쪽은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게 1번 문제고, 그리고 2번 보면은 대전체와 금속 막대 A 부분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다른 극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일력이겠죠. 8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에 전자와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 전자가 이동해요. 그러므로 대전자가 가까운 쪽은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먼 쪽은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9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 검정기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일격을 받으면 금속판으로 위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화, 금속박은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겠죠. 플러스 전화 이렇게 같은 걸 이렇게 띠게 되면은 벌어지는 거고. 10번 볼게요.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 위에서 세 가지 배웠죠. 물체의 대전 여부, 대전된 전하의 양, 대전된 전하의 종류, 이 세 가지죠. 물체가 가진 전자의 개수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의 출석 과제는 이 부분 빈칸만 따로 적어가지고 찍어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은 타이핑해서 보내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A하고 이 B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봐요.